맛변태 다음 혀변태가 있거든요. 혀변태가 이거는 이제 입술 변태들이 좋아하는 면을 먹을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타타타탁 입술을 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메뉴판을 봤는데 정말 메뉴가 완전 똑같은 거예요. 가격까지, 메뉴가 써져 있는 순서, 이름. 그냥 복사를 했구나.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셰프 레스토랑에 많이 가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다쟁이 변호사들의 법과 문화 이야기, 로앤컬처 로컬 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스타 셰프님을 모시고 쿠킹 스튜디오에서 요리도 해보고 요리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스타 셰프입니다. 김호윤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호윤아. 김호윤 셰프님이 제 오랜 동갑 친구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희 채널에 좀 나와주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나온다고 해주셔서 오늘 바쁘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로컬 수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채널 셰프 호윤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김호윤이고요. 지금은 코어 소사이어티라는 회사, 비컨홀딩스라는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이탈리안 클럽,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 고슬솥, 호시우보 등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셰프이자 사업가입니다. 셰프님께서 정말 많은 메뉴 레시피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일 수 있는지. 저는 업계에서는 이 화이트라고라는 파스타로 좀 알려져 있고요. 화이트라고 붐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레스토랑에서 또 메뉴로 등장한 걸 볼 수 있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마켓컬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정보입니다. 김호윤 셰프님의 화이트 라구 파스타를 마켓컬리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김호윤 셰프님은 항상 이제 요리를 선보이시고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친구로서 우리 채널에 모셨고, 그래서 김호윤 셰프님의 화이트 라구 파스타를 제가 배워도 볼 겸, 또 친구를 좀 대접도 할 겸, 오늘은 요리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네, 기대됩니다. 유튜브 셰프 호윤 들어가서 화이트 라구 파스타 레시피를 보고 소스가 되기 전에 양념장 상태까지는 만들어 왔어요. 네. 왜요? 꽤 금손인데요, 이 정도? 그대로 페퍼랑 버터 들어가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셨지? 맛이 없으면 어쩌려고 제가 제 생각했는데. 요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레시피가 좋았네. 강 변호사님 코멘트까지 저희 들을 필요는 없어요. 레시피가 좋죠, 그럼. 이 면이 이제 마팔디네라는 면이에요. 꼬들꼬들한 느낌의 면이고. 미식가분들 맛변태라고 많이 부르는데, 맛변태 다음 혀변태가 있거든요. 혀변태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입술 변태들이 좋아하는 면을 먹을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타타타탁 입술을 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면치기를 할 때 아주 고유의 독특한 파동을 주는 면입니다. 네. 물은 다 끓여놨고요. 그러면 이제 삶고, 최소 지금 조리 시간이 한 알덴테는 여기는 7분이고, 네. 7분보다 조금 덜 익혀서 저희가 팬에서 한 번 더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보통은 알덴테 면에서 2분 정도, 요리를 좀 못하시면 2분 30초 정도, 요리를 좀 잘한다 그러면 1분 30초 정도. 근데 뭐 금손이니까 딱 2분 하고, 저희 얘기하느라 좀 지났으니까 한 3분 정도 줄여서 4분 타이머 맞추죠. 그 살은 어떻게 재시려고 그랬어요? 방금 셰프님이 안 도와줬으면.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하려고 했죠. 굉장히 이탈리안스러운 마인드예요. 토스카나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파스타 넣고 아무도 타이머를 안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파스타 집에 가면 타이머가 6개에서 8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아니지만 바이브는 이탈리안이다. 지금이야 완벽하시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첫 직장을 이제 호텔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막 몇백 인분 요리를 하는데 LA 갈비를 한 200인분을 태운 적이 있어요. 타이머 맞추는 걸 까먹은 거예요. LA 갈비 왜 안 나왔어요? 했는데 코너를 돌면 5분이 있었어요. 네. 설마 하고 이렇게 코너를 딱 돌았는데 5분이 연기로 자욱하게 덮여 있는 거예요. 5분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제 시작 10분 전이었던 거예요. 선배가 이렇게 오더니 어깨를 딱 잡고 악력을 꽉 줬는데, 이제 왜냐면 한마디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지적을 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LA 갈비가 다행히 다음날 걸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전원이 다 붙어서 저를 위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 누구도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경험이시고 듣는데 제가 약간 등줄기에서 땀이 날 정도로. 맞아요. 셰프님 요리를 딱 먹었을 때 다들 뭐 너무 맛있다고 하는 표현들은 진짜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이제 손을 붙잡고 그 따님을 데리고 오세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오셔서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더 잘 신경 써서 준비하겠다. 못 드시는 것도 많고 이래서
다 드시고 편지를 써서 놓고 가셨는데 저희는 항상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러 오는 거다. 오, 감동이다. 네. 아, 이게 약이 될 수 있게 네. 더 성심성의껏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그때 이후로는 놓지 않고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 셰프님들이 생각보다 다른 셰프님들이 하시는 식당을 좀 자주 가시더라고요.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셰프들이 그럴 거예요. 뭐 다 저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셰프들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게요? 남이 해준 음식. 네, 맞아요. 이 기본적으로 정신 승리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상했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맛있게 먹을 자세가 돼 있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내 것도 아까 대충 맛있다고 해주셨나 보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다가 좀 말았어요. 결과물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요. 약간 손이 떨리는 느낌인데. 후추는 여기 지금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후추 전 어떻게 까더라? 연습해보셨다고. 가지고 이렇게. 아, 이쪽이다. 이제 면을 넣으면 되죠? 네. 면과 함께 면수도 좀 넣어주면. 네, 맞습니다. 연수만 넣어가면서 농도 조절하면 끝날 것 같아요. 농도에 대한 느낌은 아시나요, 혹시? 김호윤 셰프님한테 컨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버쿡으로 가면 아마 제지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어깨를 딱 잡으실 수 있죠. 더. 지금의 한 3배 정도. 입력, 출력.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마무리로 파슬리 과감하게. 와. 우여곡절 끝에 김호윤 셰프님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화이트 라구 파스타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 요리를 이제 다른 데 가서 할 때 김호윤 셰프님께 배웠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을지. 네. 지금 이 면도 붙어 있잖아요. 버섯들이 면 사이에. 그러니까 잘 엉겨 있다는 얘기죠. 진짜 괜찮아요. 네. 아니, 점수를 만약에 주신다면 아니 뭐 인증 받았으면 대체 점수까지 받아요. 점수는 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안 듣고 싶었어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제가 가족들 모임, 친구들 모임에 가서 많이 선보이면서 오, 진짜로? 네, 셰프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 셰프님의 지도를 받아서 화이트 라구 파스타도 만들어봤고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셰프님 모시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셰프님께서는 지금이야 이제 너무 큰 이제 스타 셰프님이시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뭐 어떤 중요한 전환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셰프 테이너라는 말이 생길 때 그때는 29살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경력으로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면 변호사로 따지면 3년 차인데 막 베테랑 선배님들 옆에서 그건 아니고요. 뭐 이건 이런 거 같고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욕도 먹으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가에서 찾아오게 되신 것 같고 운 좋게 그 케미가 좀 맞으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셰프라는 말도 안 쓰고 셰프 테이너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대중이 셰프라는 직업이 그냥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다음 문화를 좀 선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게 아마 인생의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그 요리로서 또 인정을 받았던 순간 중에는 이제 스와니의 셰프로 계실 때 위에는 이제 이준 셰프님이라는 지금은 투스타를 갖고 계시고 오너 셰프이신 그 당시에 이제 형동생 사이였죠. 그래서 넘버 2로 있을 때 이제 2016년도에 미슐랭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 첫 해부터 스와니는 원스타를 받았었죠. 지금은 투스타가 되어 있는 영광이었죠, 너무.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미슐랭 그 스타를 받는 과정들을 요즘은 꽤 많이 그리고 있는데 정말 암행어사처럼 미슐랭 심사관들이 와서 몰래 와가지고 음식 주문해서 먹어보고 좀 이런저런 컴플레인도 하면서 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이런 장면들을 제가 영화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스푼을 바닥에 내려놓는다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냅킨을 떨어뜨린다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 꽤 까다로운 손님인 경우가 있어요. 컴플레인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청사항이 많은 거죠. 특별한 케이스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범함 사이에서 돌발 상황이 있다든지 막 티가 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죠, 음식에.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조예와 그리고 아무리 테스트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존중이 진짜 1부터 10까지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높은 손님이 미슐랭 인스펙터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염두를 하긴 하죠. 미슐랭이라는 게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뭐 감정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뭐 받는 것도 정말 큰일이지만 유지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하고 이게 아마 엄청난 부담으로도 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슐랭 스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오스카상이라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배우로 치면. 근데 지금은 그 별을 딴다 혹은 그 이름을 얻는다라는 것보다는 직원들과 진짜 오는 손님과 5년 뒤에 이 레스토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다른 셰프님들도. 그만큼 뭐 식문화도 많이 발전했지만 요식업계의 경쟁도 좀 치열해졌고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설레고 미슐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두근거리는 거지만 그보다는 생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존재한다. 같이 일하는 크루들의 어떤 생계와 미래, 커리어를 걸고 이제 열심히 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예약을 우르르 해놓고 뭐 노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면 그럼 음식 준비하는 업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 거죠. 그래서 예약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심지어는 네이버까지도 예약금을 받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지금의 다이닝으로 유입되는 그 신규 고객들은 예약금 문화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뮤지컬 표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뮤지컬 티켓을 당일 취소가 되나요? 불가능하죠. 불가하잖아요. 레스토랑 똑같죠. 왜냐면 그날 식재료를 사서 하는 곳들도 있지만 보통 전날 전전날부터 그걸 계획하고 준비해 놨다가 하기 때문에 당일 취소는 그냥 관객이 뮤지컬 티켓을 샀는데 안 가는 거죠. 노쇼라는 게 약속을 한 거랑 똑같다는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노쇼는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요? 어버이날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한식집, 중식집, 양식집 이렇게 다 예약을 해놓으신 다음에 라스트 미닛에 이제 부모님의 선택을 하고 1시간 전 취소, 30분 전 취소는 노쇼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준비가 다 끝났을 텐데. 집에 초대했는데 1시간 전에 준비 다 끝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저희는 절반이 노쇼 난 적도 있어요. 네? 진짜요? 어버이날이었어요. 원래 예약금을 안 받는 레스토랑이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예약금을 다 받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예약 어플상으로 이 손님이 노쇼를 했던 손님인지 아닌지 다음에 예약할 때 혹시 그 이력이 보이나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완전히 알 수 있고 그때는 예약금을 안 받았으니까 그 상습적 노쇼범이 있으면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되는데 요즘은 다 당일 취소도 안 되고 하루 전 취소도 몇십 프로가 까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드리죠. 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돈만 낸 거니까 더 잘해드리려고 해요.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포인트네요. 이제 변호사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식당에 오기로 그 약속을 해놓고 안 왔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뭔가요? 사실은 계약이 되기는 한 거죠. 예약금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을 했고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손해액을 어떻게 또 산정을 할 것이며 증명을 할 것이며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뭐 인건비 다 포함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예약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노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식당을 예약하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좀 의식적으로 셰프님 말씀대로 내가 뮤지컬을 보러 간다. 한편의 문화적 경험을 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식당 입장에서도 위약금 제도를 이용해서 가능한 이제 노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레시피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방금 제가 요리를 해봤지만 셰프님 레시피 그대로 한 거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좀 이탈리안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셰프님의 요리 레시피를 보고 이제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근접하게 요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셰프님만의 정말 특제 레시피가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독특한 재료를 여기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킥이 되는 어떤 뭐 조리법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만약에 경쟁 셰프님이나 다른 데서 이걸 갖다 쓰는 경우에는 제가 이거 요리 그냥 따라해본 거랑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셰프님들 사이에서도 레시피를 자기 삶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팀원들은 저의 레시피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랑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캐릭터는 그거를 다 오픈을 하고 그들이 커서 비슷한 매장을 만들 수 있을 때 저는 더 스텝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애시당초 배울 때부터 조금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구 디자인이 정말 나사 볼트너트 바꾸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다른 상품으로 되는 것처럼 레시피도 설탕을 알룰로스로 바꾸고 치즈
치즈를 똑같은 맛이 나는 다른 나라의 치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레시피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심지어 이름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제가 파스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 집을 찾아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웅성웅성해요. 왜 그러지? 그거 딱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봤는데 정말 메뉴가 완전 똑같은 거예요. 가격까지, 메뉴가 써져 있는 순서, 이름, 그냥 복사를 했구나. 제일 잘 나가는 메뉴 3개를 그대로 저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나오시더니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셰프님 레스토랑에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벤치마킹. 근데 열심히 장사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왔지 뭐 정말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거를 저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호연 셰프님께서 이제 레시피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보호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뭐 배합을 하고 어떤 농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작권법에서는 보호하는 대상이 딱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되기가 힘들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게 레시피뿐만 아니라 메뉴판도 똑같고 그 매장의 어떤 컨셉 같은 걸 거의 복붙한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서라는 그 보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도 뭐 간판 뭐 내지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한 거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한 사례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가셨는데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어도 사실은 됐었는데 이제 너무 너그럽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예 나랑 모르는 셰프가 레시피를 뭐 복사해 가거나 아니면 내 매장의 뭐 컨셉을 복사해 가거나 이 케이스잖아요. 좀 더 궁금한 게 나랑 같이 일하던 후배 셰프 이런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가서 독립을 하면서 나한테서 배웠던 걸 똑같이 한다거나 컨셉이나 제가 아직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나가서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사제지간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이 배운 업장의 셰프님 혹은 사장님한테 충분히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해서 마치 그 냉면집 제자분들이 나와서 다른 냉면집을 차릴 때 우리가 계보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희생과 밸류업에 일조를 한 다음 제가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진짜 공식적인 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많이 못 봤어요.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약간 경업금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걸로 포섭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을 뽑을 때 여기 나가고 나서 뭐 1년 동안은 공정유사한 레스토랑을 하면 안 된다 뭐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진짜 핵심 레시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약정은 사실은 뭐 체결을 해놓으면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스크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가 필요해요,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 맛을 개발해 놓은 걸 대형 아이스크림 제조시설에다가 뿌려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셰프님이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비밀 유지 약정 같은 거 자문은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셰프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김호윤 셰프님처럼 훌륭한 셰프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얘기는 요리를 배우는 게 먼저긴 하니까 어쨌든 핸드 스킬이 좋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잘 되는 가게,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가게는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지역 상권이던 더 넓은 개념이던 이기는 곳이 존재하거든요. 이기는 가게에서 이기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긴 해요. 약간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가르침을 구합니다 스승님 하면서 맞아요. 청소 설거지 10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나요? 근데 절대 10년까지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에요. 사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진심이잖아요. 내가 그 성공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한 초대 손님처럼 대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김호윤 셰프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 셰프님이 나가셨던 방송이나 촬영과는 정말 많이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비즈니스를 저도 하면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산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고유한 브랜드, 고유한 레시피로 프로덕트를 집집마다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공부 자문도 좀 받아놔야 더 좋은 레시피로 그걸 많은 가정에 전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아닌가. 오늘 대화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셰프님 하시고 계신 정말 업장들도 많고 이제 또 사업가로서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앞으로의 삶도 또 친구로서도 응원하면서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신 김호윤 셰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다쟁이 변호사들의 법과 문화 이야기 로앤컬처 로컬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